브라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주십시오. 삼바, 태양, 그리고 끝없는 축구로 가득한 엽서 속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팔기 위해 만들어진 단순화된 브로셔일 뿐입니다. 실제 브라질은 한 편의 소설과 같습니다. 한 국가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두 도시의 이념에 대한 광활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모순으로 가득한 서사시이죠. 이 남미의 거인을 이해하기 위해 해변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대차대조표를 해부해야 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침묵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꿈에 대한 부검이자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모순으로 정의되는 한 나라에 대한 탐험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브라질을 찾아 떠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진보의 엔진과 열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심장의 고동 사이에 숨겨진 그곳으로 말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브라질로 향하는 대부분의 국제선은 햇살 가득한 해안에 착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상파울루로 하강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콘크리트와 유리의 바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인간 의지의 증거이자 광역권 인구가 2200만 명을 넘는 거대 도시입니다. 이는 호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며 너무나 광대하고 독립적이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두뇌이자 경제 엔진이며 한 국가를 넘어 대륙 전체를 움직이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심장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현대적인 경이로움 그 자체지만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부가 창출되고 그 대가가 가장 첨예하게 느껴집니다. 숫자는 잔인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 전문직의 평균 월급은 약 1000에서 2000달러 사이입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지만 브라질 코스트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전한 중심계에 있는 소박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가 그중 1000달러를 쉽게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가격표를 보면 충격에 빠집니다. 이 도시는 글로벌 브랜드의 쇼케이스지만 번영의 상징들은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200달러인 아이폰 15 프로가 여기서는 2000달러가 훌쩍 넘어 브라질은 세계에서 아이폰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특징이죠. 수십 년간의 보호무역주의와 엄청난 수입 관세는 대다수가 쇼윈도 너머를 바라만 봐야 하는 구매력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는 소비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제적인 압력 쏟은 파울리스타누 상파울루 시민의 정신을 빚어냅니다. 이곳에는 브라질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치열함과 직설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삶의 속도는 빠르고 교통체증은 전설적이며 시간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영혼 없는 도시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알기만 한다면 말이죠. 도시의 금융동맥인 파울리스타 대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에는 정장과 야망으로 가득 찬 협곡이지만 일요일이 되면 도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대로 전체의 차량 통행을 막는 것이죠. 순식간에 협곡은 공원으로 변합니다. 아스팔트는 가족들, 스케이트보더들, 동전을 구하는 음악가들, 손을 잡고 거니는 연인들의 차지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의 끊임없는 속도에 대한 주간 반란이자 집단적인 숨 고르기입니다. 그 자체로 건축학적 경이로움인 상파울루 미술관 MASP의 그늘 아래에서 도시는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또한 외부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상파울루를 이해하는 것은 이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빅시가 지역을 거닐면 이탈리아 칸티나와 주말 거리 시장에서 그들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베르다지로 향하면 상징적인 붉은 토리, 문과 작은 식당에서 풍겨 나오는 라멘 국물 냄새가 있는 일본 밖 가장 큰 일본인 타운으로 순간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은 문화가 녹아 없어지는 용광로가 아닙니다. 각 문화가 뚜렷하고 활기차며 도시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이 역사는 사람들의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주의자, 이탈리아 노동자, 일본 농부, 레바논 상인 등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으로 온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빛나는 국제도시는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언덕, 때로는 도시 한복판에 솟아있는 언덕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잔인할 정도로 실제하는 경계선을 넘어 파벨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헬리오폴리스로 향합니다.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은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브라질 최대 파벨라 중 하나에게는 비극적으로 시적인 이름입니다. 멀리서 보면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날 것 그대로의 벽돌집들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 서로 겹겹이 쌓여있는 혼돈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머리 위로 얽히고 설킨 전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법 전기 연결의 시각적 증거이자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쟁취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며 이 지역들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 권력의 공백은 조직 범죄, 즉 갱단에 의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스 배급에서 인터넷 접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들만의 규칙과 잔혹한 정의가 있는 평행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로 같은 거리를 외부인으로서 걷는 것은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질적인 존재이고 당신의 존재는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곧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순수한 회복력에 대한 경외감이죠. 이곳은 단순한 판자촌이 아닙니다. 활기찬 소규모 경제 공동체입니다. 작은 상점, 이발소, 빵집, 수리점이 집 1층에서 운영됩니다. 공유된 고난 속에서 태어난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헬리오폴리스에서는 지역 여성들이 주도한 놀라운 운동이 수년간의 투쟁 끝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어둠과 그 안에 도사린 위험에 맞서는 단순한 저항 행위였죠. 작은 승리였지만 승리가 드문 이곳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파벨라의 이야기는 현대 브라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0년간 산업화된 남부의 일자리를 찾아 가난한 북동부 농촌에서 이주해온 수백만 명의 이야기이죠.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왔지만 공식적인 도시의 높은 물가에 바로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직접 지었습니다. 공터와 가파르고 불안정한 언덕 비탈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이 광활하고 유기적인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실패의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서지지 않는 인간 정신의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골목길, 투쟁과 오물 속에서 브라질 희망의 가장 강력한 상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축구공입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낡은 공을 먼지 나는 땅에서 차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들은 히바우드나 가브리우 제주스 같은 전설들이 바로 이런 거리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구는 스포츠 이상이며 파벨라를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복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상파울루는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도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심오하고 회복력 있는 가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세워진 거대하고 고립된 부의 세계입니다. 한 국가의 엔진이지만 불평등이라는 불안정한 연료로 작동합니다. 이곳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지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브라질의 야망과 그 인간적인 덱에 대한 꾸밈없는 복잡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뇌를 뒤로 하고 동쪽으로 500km를 여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우로 가야 합니다. 상파울루가 엔진이라면 리우데자네이루는 엽서입니다. 세상에 팔리는 매혹적인 거짓말이죠. 팡지아수카르 산의 드라마틱한 화강간 봉구리, 도시를 굽어보는 구세주 그리스도상에 펼쳐진 팔, 그리고 전설적인 코파카바나 해변의 햇살 가득한 초승달 모양. 신의 축복을 받고 자연이 빚어낸 너무나 숨막히게 아름다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에게 탐구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엽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진실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시의 거대하고 민주적인 무대인 해변에서 시작해 봅시다. 리우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래와 바다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원본 영상은 이를 피상적으로 다루며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이파네마와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목격하는 것은 과시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형태의 신체적 자유입니다. 현대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인체에 대한 깊고 문화적인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해변은 단일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나름의 지리와 사회적 부족들이 존재하죠. 코파카바나는 상징적인 물결문의 보도를 배경으로 관광객, 가족, 상인들이 뒤섞인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데모입니다. 반도를 건너 이파네마로 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더 시크하고 더 패셔너블하며 보사노바와 유명한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의 영적인 고향이죠. 여기서 해변은 사회적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번호가 매겨진 인명구조 초소인 포스투 포스토로 나뉩니다. 포스투구는 젊고 아름답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군중들의 역사적인 아지트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레블로는 더 조용하고 더 고급스러우며 부유한 가족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해변은 리우의 거실이자 스포츠 클럽이며 상담실입니다. 사업 거래가 이루어지고 로맨스가 시작되며 눈부신 기술로 펼쳐지는 배구와 축구의 독특한 조합인 푸치볼리, 푸테볼레이가 종교적인 헌신으로 행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리우의 영혼, 즉 알마 카리오카의 영혼은 모래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덜컹거리는 상징적인 노란색 트램을 타고 산타 테레사 언덕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곳에서는 도시의 광란적인 속도가 사라집니다. 구불구불한 조약돌 거리를 거닐며 부겐빌레아로 뒤덮인 낡은 식민지 시대 저택들을 지나칩니다. 이곳은 도시의 보헤미안 심장부이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의 안식처입니다. 바로 이곳 작고 아늑한 배서 리우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삼바의 폭발적인 타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태어난 부드럽고 세련된 음악인 보사노바의 서늘하고 멜랑콜리한 화음도 들을 수 있죠. 그것은 사우다데라는 부재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깊고 향수 어린 그리움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소리입니다. 산타 테레사와 활기차고 거친 반문화 지구인 라파를 잇는 곳에 언덕 위 동상보다 훨씬 더 진정한 리우의 또 다른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셀라론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괴짜칠레 예술가 호르헤 셀라론이 만든 숨막히는 공공예술의 걸작입니다. 그는 이를 브라질 국민에 대한 헌사라고 불렀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60개국 이상의 팬들이 보내온 2,000개 이상의 밝은 색 타일로 낡은 공공계단을 활기차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자이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를 집어삼킨 집착이었고 그는 비극적으로 자신이 만든 바로 그 계단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계단은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이자 리우 자체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혼돈스럽고 다채로우며 협력적이고 불가능하고 불타는 열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카니발이 있습니다. 이를 세계 최대의 축제라고 부르는 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리우 카니발은 자연의 힘과 같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외부인들에게 종종 간과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5일간의 파티가 아닙니다. 파벨라 공동체에게는 1년 내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프로젝트입니다. 유명한 삼바스쿨은 전문 댄스팀이 아닙니다. 종종 가장 가난한 지역에 기반을 둔 복잡한 지역 사회 조직입니다. 그들은 삼보드로무에서의 영광과 치열한 경쟁의 하룻밤을 위해 거대한 퍼레이드카를 디자인하고 수천 개의 정교한 의상을 바느질하며 복잡한 안무를 연습하는데 1년 내내 매달립니다. 이는 창의성과 자부심의 폭발이며 소외된 이들이 도시의 왕과 여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리오카들에게 진짜 카니발은 거리에서 블로쿠 블로초스에서 열립니다. 각기 다른 테마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가진 동네 전체를 점령하는 떠들썩하고 자유분방한 거리 파티죠. 이것이 바로 민주적이고 경이롭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카니발입니다. 하지만 상파울루와 마찬가지로 리우의 취하게 하는 아름다움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엽서는 편리하게도 산의 반대편을 생략합니다. 리우는 브라질 최대의 파벨라인 호시냐의 봉오지입니다. 리우의 가장 고급스러운 부동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언덕 비탈을 따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빽빽한 도시 속의 도시죠. 이곳의 문제들은 상파울루와 같습니다. 가난, 체계적인 방치, 그리고 중무장한 마약 밀매 갱단의 폭력적인 지배. 하지만 그 대조는 그림 같은 풍경과 맞물려 어쩐지 더 본능적이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경이로운 도시는 또한 영원히 자신과 전쟁 중인 도시입니다. 수년간 정부의 경찰 평화 유지 전략은 피비린내 나고 종종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일상은 유탄과 갱단과 경찰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포함합니다. 리우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은 기꺼이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줍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할 수 있고 종종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두뇌인 상파울루와 심장인 리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에 의해, 다른 하나는 열정에 의해 움직이죠.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까요? 이 광대하고 전체적이며 모순적인 국가를 관통하는 공통된 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웅장한 기념물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하고 신성한 의식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식탁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붉은 고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브라질의 영혼은 소박한 검은 콩에 있습니다. 바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민 음식인 페이주아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훈제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진하고 검은 콩 스튜로 잔혹한 노예 제도의 역사에서 직접 태어난 음식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에게서 남은 덜 선호되는 돼지고기 부위를 받았고 놀라운 독창성으로 이 남은 음식들을 요리의 걸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토요일에 먹는 페이주아다를 먹는 것은
브라질의 역사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뿌리, 회복력, 그리고 고난 속에서 깊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이죠. 하지만 요리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진한 카페진뇨, 차페치노와 함께 먹는 따뜻하고 고소한 치즈, 빵, 팡지케주, 파노데케이조의 소박한 즐거움, 덴데, 야자유에서 나오는 선명한 노란색과 코코넛 밀크의 크리미함이 특징인 훌륭한 생선 스튜, 모케카, 모케차의 해안 풍미는 국가의 아프리카 및 원주민 유산에 대한 분명한 경의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은 유럽의 강한 영향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다른 두 가지 기본 기둥인 원주민과 아프리카를 놓쳤습니다. 브라질은 아프리카 밖에서 아프리카계 후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 제도를 마지막으로 폐지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인구 조사 데이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의 리듬, 칸돔블레, 찬돔블레 와 같은 혼합 종교의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노예들이 자위수단으로 춤으로 위장했던 유동적이고 춤과 같은 무술인 카포에이라, 차포에이라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공식적으로 혼혈 유산인 메스티사쟁 메티차겜을 기념하지만 뿌리 깊은 체계적인 인종 차별과 씨름하는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 진정으로 화해한 적이 없는 국가이며 이 긴장감은 일상생활의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축구 경기장 스탠드에서 또는 동네 술집의 작은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축구는 취미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종교입니다. 고립된 아마존 부족에서부터 파울리스타대로의 금융 트레이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브라질인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고 비할 데 없는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며 때로는 영혼을 파괴하는 국가적 실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팀인 셀레상 세레청 이 경기를 할 때 나라는 멈춥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거리는 텅 비죠. 그것은 위대한 평등 장치입니다. 그 90분 동안 부, 인종, 정치에 광대하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분열은 잠시 녹아내리고 단 하나의 집단적이고 원초적인 열정으로 대체됩니다. 이 나라를 갈라놓는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라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엽서 한 장이나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될 수 없죠. 그것은 상파울루의 끊임없는 전진하는 야망과 리우의 시적이고 향수 어린 우울입니다. 도시 엘리트에 불가능하고 고립된 부와 파벨라에 부서지지 않는 저항 정신입니다. 심오한 불의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는 이야기이며 무한한 잠재력과 마비시키는 문제들 사이에 끊임없고 본능적인 투쟁입니다. 진정으로 브라질을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조건에 완전하고 지저분하고 영광스럽고 고통스러운 스펙트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각인되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브라질의 복잡한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경제적 역설, 공동체의 회복력, 혹은 깊은 문화적 뿌리였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표면 너머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여행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오해받는 장소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콜롬비아의 놀라운 복잡성에 대한 저희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